물가 급등의 충격 여파로 아파트 공급이 멈췄습니다. 전문 용어로 아파트 공급 가뭄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공급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한순간에 모든 공급들이 지금 중단 위기에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재값 폭등이 그 원인 중에 하나죠.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이란 것이다. 이 물가 상승은 아파트를 만드는 재료인 자재값을 피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재값 폭등에 재개발을 외면하는 건설사들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 주로 재개발은 지금 노후 낙후된 지역이죠. 대부분.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정비 기반 시설, 낙후된 지역들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 보시면은 어디 강남이라든가 이런 곳보다는 외곽이죠, 외곽. 그리고 비역세권이 주로 많겠죠. 비역세권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공사비를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현금 여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도 이제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단계가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주택 공급이 빨간불이 되는 거죠. 아주 지금 좋은 입지의 재개발은 사실 역세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니고 주택 재건축이죠. 이미 기반 시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개발도 재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고물가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입지가 안 좋은 곳들, 사실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한 곳들이 오히려 더 이 찬물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건설사들도 이러한 수익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겠죠. 아니, 내가 시컨 아파트 만들어줬는데 이 대금을 받지 못한다,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한 수익성을 우리가 지금 건설사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을까. 특히나 미분양이 될 지역은 아예 지금은 여기서 좀 외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분상제, 특히 마찬가지로 지금 자재값 폭등, 서울 상반기 분양 예정 물량이 76%, 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76% 급감했대요. 윤 정부 지금 250만 원 만든다면서요. 250만 원 만든다 그러는데 76% 급감했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글을 보니까, 차트로 보니까 1월 달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재값이 올라갔죠. 그리고 물가 이제 갑자기 폭등하는 겁니다. 억눌렀던 물가들이 다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 보니까 지금 분양 물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죽었습니다. 둔촌주공 사례 보시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3명하고 총 3명 삼겹살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포만감이란 거는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삼겹살 고기 몇 점이 입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왔느냐? 9만 원 나왔어요. 9만 원. 얼마 전입니다. 9만 원 나왔어요. 이유를 보니까 삼겹살이 지금 20%, 23% 올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23% 올랐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저는 이 삼겹살이 20% 넘게 올라가는 거를 살다는 처음 봅니다. 살다가. 정말 처음 봐요. 이렇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 저는 정말 이거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물가가 당장 또 내려가겠는가라는 부분이 또 의심이 들죠. 그러면은 원상태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겹살도 내려가야 되고 자재값도 아파트 들어가는 우리 자재값 다 내려가게 되면은 원가도 낮출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아주 좋겠죠. 그런데 이 물가 급등의 해결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처음에 물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금방 설명했듯이 물가 내려가면 되는 거죠. 삼겹살이 1,000원 하던 것이 10,000원 하던 것이 지금 20,000원 됐어요. 다시 지금 10,000원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재값 한 30%, 40% 올랐던 거, 20% 이상 올랐던 거 원위치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가 물가가 도로 원위치로 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 물가 급등의 해결책 또 하나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임금.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재값 올려도 되죠. 왜? 분양가 올라가니까 분양가 분상제 좀 풀어준다 그러면은 분상제 계속 묶을 수는 없겠죠. 결국에 임금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분상제 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은 이 물가 급등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물가가 원위치 하거나 임금이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임금이 올라가면 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 물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집값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똘똘한 한 채 외에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똘똘한 한 채. 네, 강남권 매수 심리 나홀로만 상승하고 마찬가지죠. 지금 뭐 다주택자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지금 강남, 특히 강남권 어디입니까? 이게 한강뷰, 한강 조망권, 네,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부산 중에는 부산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네, 광안대교 뷰. 부산에서는 광안대교 뷰 외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광안대교가 보이지 않으면요, 집값 다 하락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것을 세금이란 문제로 여러분들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중과 배제됐으니까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무조건 팔겠다. 그러니까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팔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물가와 같은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물 쌓이는데 서울. 그런데 똘똘한 한 채는 어디로 집중됩니까? 강남권. 특히 한강뷰, 네, 이런 것들이죠. 한강 조망권들, 네,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고 6개월 내 또 뭐 최고를 신고가는 계속 또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6개월 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여. 동굴 속에 갇혔어. 아무것도 확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말 무엇입니까? 이 불확실성이 정말 진정한 공포예요. 공포. 예, 인간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인간이나 존재가. 사실 인간이나 존재는 피부도 약하죠. 네, 몸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뭐 호랑이, 뭐 사자 이런 동물에 비해서. 그리고 바퀴벌레처럼 아주 뭐 지금 상황을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 반사신경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가장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이게. 네, 이런 것들은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네, 이런 상황인데, 뭐 이 뭐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장 깊이 하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만드는 것이 저는 뭐냐 하면은 똘똘이 한 채라고 봅니다. 이게 똘똘이 한 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가장 좋은 놈을 산다는 겁니다. 금이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할 때가 언제입니까? 금. 불확실성이 가장 가중될 때.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국가가 뭐 전쟁을 하다가 패망할 수도 있잖아. 질 수도 있잖아. 그럼 그 국가가 발행했던 지금 화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무엇을 선호합니까? 금, 그리고 똘똘이를 선호하더라. 부동산 중에서도 똘똘이를 선호한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런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 자재값 같이 어울려서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재값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은 단기간에 저는 풀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정점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진은 계속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여진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의 강도는, 네, 기간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